이거 자다가 깨기만 해도 무서울 것 같아요. 이제 네. 어떻게 자 이제 무서워서. 각자 자기 소개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영화 잠을 연출한 감독 유재선입니다. 먼 길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잠에서 잠을 잘 못 자는, 잠을 잘 못 자게 하는 남편 현수 역할을 맡은 이성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 감독 봉준호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한된 시간 촉박한 관계로 바로 곧장 본론으로. 이성균 씨 몇 번째 영화예요? 본인 영화 편수 세고 있어요 평소에? 잘 모르겠습니다. 호러 영화는 처음. 알포인트라는 영화 알포인트. 신입 때 찍었고요. 네. 그 공수찬 감독님.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주인공으로서는 처음이죠. 그렇죠. 네. 어땠어요? 처음 그 유재석 감독의 시나리오를 받아봤을 때. 일단 감독님이 추천해 주셨죠. 감독이 너무 아끼는 후배가 있는데 너무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다고 해서 그냥 기대감이 너무 컸어요. 궁금하기도 하고. 근데 뭐 이렇게 보통 기대감이 크면 되게 좀 실망하는 법이 있잖아요. 근데 그 기대감만큼 정말 충분히 너무 재밌게 군더더기 없는 시나리오여서 너무 재밌게 봤고, 그리고 감독님이 유 감독님이 봉준호 감독이 너무 닮고 싶어하니까 현장에서도 막 그런 게 좀 느껴지는 게 있어요. 네. 뭐 어떻게 했길래? 약간 어두운 톤의 의상, 여러 가지 기타 등등. 네. 아니 그 기대만큼만 좋았어요? 기대 이상 좋지 않았어요? 어떻게 얘기해야 되는지 애매하지만 예, 기대 이상 좋았던 걸로 하고요. 근데 지금 오늘 영화 두 번째 봤는데, 칸에서 처음 보고 두 번째인데, 칸은 처음 보니까 약간 몰입감이 떨어지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나오니까 뭐 제 중심으로 보다 보니까 지금 두 번째 보니까 훨씬 몰입감 있게 봤고, 정말 연출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큰 화면으로 본 건 처음이에요. 편집본을 한번 중간에 모니터링 부탁받고 해서 본 적은 있는데, 저도 이제 이미 제일 처음 시나리오 썼을 때부터 한번 보여줬었고, 그래서 스토리와 이런 전개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95분인가요? 예, 맞습니다. 95분 보면서 되게 엄청 빨려 들어가지고 되게 긴장감이, 그 큰 화면 처음 봐서 그런지, 그리고 제 옆에 또 관객분들, 제 옆에 어떤 분들 계셨는데 다들 그 반응이 완전히 영화에 깊게 빨려 들어간 모습이 기쁘지 않아요? 이런 얘기. 예, 너무 기쁩니다. 감독님 옆에 앉으면은 안 그래도 이제 집중이 안 되고 저는 정신이 산만할 것 같은데, 그 와중에 몰입감 있게 잘 보셔서 너무 다행입니다. 감사합니다.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내가 아니라 그 알프레드 히치콕 감독이 봐도 되게 칭찬했을 거예요. 히치콕 감독님이 그분의 영화 인생의 목표는 그거였어요. 관객들의 자신의 영화의 상영 시간 동안 관객들을 완전히 멱살 잡고 캐리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뭐 히치콕 시대에는 핸드폰이 없었지만 자기 영화가 상영될 때 뭐 500석이면 500석, 700석이면 700석 모든 관객들이 결코 핸드폰을 켤 이유가 핸드폰이 어디 있는지도 다 망각하게 되는 그런 몰입의 상태를 그분이 항상 추구하셨던 것 같은데, 그분이 보셨어도 되게 칭찬했을 것 같아요. 너무 과찬입니다. 저도 안 그래도 이번에 거의 처음으로 맨 뒷자리에서 봤는데 그 기준이 핸드폰을 보는 빈도수라면은 저는 이번 영화는 그래도 만족스럽게 성공했구나 이제 생각이. 아니 제일 뒷줄에서 체킹하고 있었어요. 예, 집중 못하고 이제 반응 살피느라고 이제 저는 그게 저의 이제 어떤 영화여서 네, 그렇습니다. 핸드폰이 켜진 좌석에 뭐 번호를 메모해놓고 이런 생각을 예, 머릿속으로만 접수를 INTJ인가? INTP입니다. 죄송합니다. 이거 약간 조잡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아까 그 얘기로 돌아가면 호러 영화가 이제 그 알포인트를 제외하면 사실상 이제 주인공으로서는 처음인데, 예를 들면 뭐 너무 많은 장면들이 놀라웠지만 특히 어떻게 보면 호러 장르적인 장면, 예를 들면 그 수돗물 마실 때 표정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 정말
어떻게 준비했어요? 솔직히 일장 같은 경우에는 유민 씨가 리액션하고 뭐 예민해지는 역할을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저는 일장 때는 냉장고식만 좀 충실히 하면 되겠다. 근데 어릴 때 제가 고래사냥 2의 안성기 선배님이 마트에서 통닭 뜯어먹는 생닭을 생고기 먹는 생고기 장면이 먹는 있죠. 장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걸 되게 충격적으로 봤는데 일단 그런 장면이 주어졌다는 게 좀 기뻤고요. 아 저도 그런 씬을 찍을 기회가 생겼다는 게 되게 기뻤고 그러면서도 좀 걱정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걱정. 예. 생선 가시가 목에 걸리지 않을까 뭐 그런 그래가지고 오히려 조금은 좀 더 뭐 앵글이나 여러 가지 또 기괴하게 찍히지 않을까 했는데 감독님이 사이드에서 좀 많이 잡아주셔가지고 근데 그게 충분히 잘 전달된 것 같아요. 더럽지 않게. 더 무서웠어요, 그죠? 약간 예, 오히려 그게 더 계란 상상하게끔 만들어주시고 그게 또 사운드가 또 입혀지니까 그 촬영할 때보다 훨씬 그게 공포스럽게 잘 표현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아까 일장에선 이런 거에 중심이겠다. 뭐 미리 마음의 준비를 했었다고 하는데 뭐 영화를 사실 뭐 챕터별로 나눠서 준비한 건 아니겠지만 네, 어쨌든 초반에서는 공포감을 주는 인물이었다가 네, 네, 뒤에 가면 이제 공포를 겪어야 상대해야 되는 인물이 되잖아요. 정유미님이 이제 폭주하게 되면서 그 되게 영화 안에서 변화가 있는데 네, 네. 그건 또 어떤 느낌으로 이렇게 뭐 재선 감독하고도 얘기를 많이 나누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3장 같은 경우에는 거의 연극처럼 저희가 찍은 것 같아요. 그 한 공간에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2장 때부터 수진이가 타이트한 그 눈 타이트 샷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 변화들이 어떤 포인트가 되는 것 같고 3장 때는 정말 연극 리허설 하는 것처럼 풀샷 연기를 좀 많이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행히 유미 씨랑 저랑 옛날 홍상수 감독님 영화를 좀 여러 번 찍어가지고 오키의 영화. 예, 오키 네. 영화 뭐 우리 선이 뭐 그런 영화들을 찍어가지고 약간 그 안에 주고받는 호흡들이 좀 서로 간의 믿음, 훈련들이 좀 돼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장면도 또 색다르게 그 경험하게 됐던 것 같아요. 예. 그 두 주인공 배우의 케미스트리라고 해야 될까 대단했던 것 같아요. 정말 그 공포스러운 부분들을 빼고 생각해 보면 그 정말 소위 상투적인 표현으로 깨가 쏟아진 그 알궁달궁함이 정말 로맨틱 코미디에 근접할 정도로 그런데 그러다가 순식간에 갑자기 또 공포스러운 상황들로 전환되는 그 템포나 리듬 감각들이 놀라웠는데 그런 되게 기이한 유머들이 많이 있잖아요. 영화가 무서우면서도 그런 것들이 되게 기묘한 현실감을 주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배우분들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얼마나 참 행복했을까 유재석 감독은 신인 감독으로서 첫 작품을 이런 엄청난 배우들과 같이 한다는 게 참 어땠어요? 그 배우들과 처음 만나서 얘기하고 준비하는 과정이 처음에는 일단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종의 교류가 간접적으로 남아 있었던 게 시나리오를 마음에 들어 하니 미팅을 한번 해보고 싶어 하신다 배우분들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정말 이제 초현실적인 기분이 들었고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던 것 같아요. 원체 이제 그 이성균 날아갔다고요? 네네네 날아가는 기분이 들었었는데 원체 이제 그 이성균 배우님과 정유미 배우님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제 한국 영화계에 이미 그 연기력으로 유명한 전설적인 배우들이기 때문에 가장 빨리 본론을 네, 알겠습니다. 얘기해주세요. 네, 본론으로 들어가자면은 사실 이제 그 어떤 저한테 터닝 포인트였죠. 왜냐하면은 그 캐스팅 뭐 돌린다고 해도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그리고 이게 저한테는 이 프로젝트가 진짜처럼 느껴지지 않았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비현실적인 관문이 많아서 이거는 그냥 한번 도전해보는 거다. 그리고 뭐 언젠가는 엎어지고 다시 이제 다른 감독님의 혹은 연출팀으로서 프로젝트에 합류해야지 이런 막연한 어떤 제 방어 기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두 분 모두 이제 시나리오 좋고 감독님 한번 뵙고 싶다라고 한 순간부터 이거는 정말 현실적인 프로젝트구나 이거 만들 수 있는 거구나 하면서 어떤 모자를 이제 일반 어떤 연출팀의 모자를 썼었다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감독의 모자를 한번 이제 써봐야 되는 거구나 이거는 정말 내가 만드는 영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 같습니다. 데뷔의 순간인 거예요, 그죠? 예, 그렇죠. 네.
너무 연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제 이거는 그 빈말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겠지만 저는 이 두 분이 이제 제가 쓴 시나리오의 대사와 어떤 동선과 할 때마다 너무너무 소름이 돋을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제 연기력에 특히 뭐 굉장히 감정이 소모가 많이 되는 연기를 하실 때마다 너무 압도돼서 그건 저희 스태프들도 마찬가지고 압도가 된 나머지 약간 커트를 외치는 순간이 굉장히 많이 딜레이가 됐던 적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관람하는 느낌. 예, 완전히 현장에서 관람하는. 보고 있는 느낌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아.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 그럴 때가 있어요. 멍하게 이제 그럴 때가 이제 축복이죠. 그러니까 그 명배우들의 명연기를 그 근거리에서 실제로 같은 공간에서 제일 처음 목격하는 사람인 거잖아요. 그 되게 축복인 건데. 네, 축복 받았었습니다. 이 기회를 빌어 다시 한번 이성근 배우님께 감사하다는 정말 감사하고 네 정말 네. 아, 근데 극중 배우란 말이에요. 네, 그게 참 그 설정이 처음에는 이제 단역 배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슈퍼스타인 이성균 씨가 극중에서는 단역 배우라니까 그 자체로 좀 웃기면서 재밌잖아요. 그래서 이제 근데 그것이 영화의 막바지에 가면 이 영화의 클라이막스와 직결되는 되게 강력한 영화적인 어떤 장치가 되고 엄청난 그것이 이제 텐션을 불러일으키게 되는 건데 배우 역할을 해본 적이 영화나 드라마에서 처음인 것 같아요. 더군다나 단역 배우, 그죠? 막 이렇게 서 있고, 네 그런 고민도 조금 있지 않았어요? 본인은 이제 이미 스타로서 딱 돼 있는데 이제 그 서름도 많고 고민도 많은 단역 배우 이성균으로서 관객들을 순식간에 한 영화 시작한 지 5분 안에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게 어색하면 안 되고 어땠어요? 아니 근데 저도 뭐 단역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그런 거는 뭐 어렵거나 불편하지 않았는데 굉장히 공감이 오히려 많이 갔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 장면 뭐 이렇게 유미 씨 뒤에 숨고 했던 게 맞아, 이렇게 기분을 좀 약간 뭐 나중에 막 욕도 하고 막 그랬고 막 자학하고 뭐 병신 막 얘기했는데 이게 실제로 옛날 제가 했던 리액션이어서 그건 좀 편하게 나왔고 다른 거보다 보는 거보다 수진이가 너무 잘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아무것도 안 하고 그게 더 이렇게 저를 이렇게 리액션하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약간 유재성 감독님의 멘트 같은 거죠. 그러니까 성균님은 이렇게 옛 생각을 하면서 그런 장면 네, 찍었구나, 네, 그죠? 네, 네. 실제 좀 몇 년 정도 있었을까 그런 기간이. 성균님은 되게 일찍 스타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에요. 커피 프린스 뭐 이럴 때부터. 아니. 프린스 한때 데뷔하고 한 5년? 예, 5년. 커피 프린스 작품 만나기 전까지. 예, 그때 실제 그런 생활을 한 5년 정도 했다. 그런 걸 한 1년 한 것 같고요. 막 짧게 했다니. 하지만 뭐 1년이건 뭐 한 네, 달이건 네, 그게 네.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생생한 그죠? 네. 기억들이. 그래서 그 이 자리엔 안 계시지만 우리 또 정유민님의 신들린 연기, 신들렸다는 말도 참 이게 조심스러워지는데 정말 신들렸네. 신들린 연기도 대단했는데 또 이성균님이 또 항상 본인도 엄청난 연기를 하지만 그 상대 배우를 항상 돋보이게 해주는 또 그런 그게 배우로서 또 작품 전체를 위하는 배우로서 돋보이는 점이라고 생각해요. 그 변영주 감독님 화차에서 김민희 씨의 그 연기가 활짝 꼽혔을 때 또 이성균 씨가 해줬던 역할들 이런 걸 돌이켜 보면 축구를 치면 약간 케빈 데브라이너 골을 넣게 만들어주는 상대 배우의 이렇게 이마 앞에 이렇게 정확한 택배 크로스를 배달하는 듯한 김덕배스러운 그런. 어떻게 생각했었어요, 감독님? 이 두 배우가 각각 대단하다는 건 뭐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었겠지만 또 부부로서 또 그 장면들을 또 배분하면서 어떤 내가 데뷔를 하면서 이런 좋은 배우들과 이런 기회를 맞이했는데 기뻐하고만 있을 틈이 없잖아요. 그렇죠. 전략을 세웠을 것 같아요. 어떻게 했던 건지. 일단 그 말씀하신 걸 이어서 이제 약간 결이 다른 이야기지만 그 정유미 배우님과 이런 기억이 있었는데 정유미 배우님과 이제 이성균 배우님과 동시다발적으로 캐스팅을 진행하고 있었었는데 그
현수를 누구로 생각하고 있느냐라고 이제 이런 대화가 오고 갔었거든요. 근데 왜 그러냐고 여쭤보니까 현수가 이제 해야 하는 연기는 진짜 난이도가 높은 연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자기가 하는 연기는 그냥 하면 되는 건데 시나리오에 표현한 대로 그냥 교과서적으로 하면 되는데 이 지금 현수에게 요구하는 이 행간이 많고 그리고 정말 리액션 미묘한 이런 연기는 정말 연기를 잘하는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성균 배우님을 이제 하셨으면 굉장히 좋겠다라고 이제 말씀드렸을 때 너무 이제 쾌재를 부르시면서 너무 좋겠다고 꼭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그 동시에 이거는 이제 이성균 배우님도 마찬가지고 그 수진으로 뭐 정유미 배우를 생각하고 있다니까 너무 연기 잘한다라고 하면서 서로가 좋아했었던 것 같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제 그 두 배우분에 대한 믿음이 있어가지고 이거는 딱히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긴 했었어요. 프리프로덕션부터 그냥 제 자신, 제 앞가림이나 잘 해야겠다. 물론 이게 또 저의 앞이지만 그 연기 외적으로 뭐 다른 연출적인 어떤 저희 부족한 부분들을 많이 이제 보완하고 그 부분들을 이제 열심히 해야겠다. 연기는 이미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어디서 이제 더 큰 믿음을 얻었었냐면 저희가 이제 몇 차례 리딩을 했었잖아요. 이제 그 이성균 배우님이랑 정유미 배우님이랑 같이 했었는데 정말 자신감이 넘치셨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 이 부분 뭐 이해 안 되거나 이 부분 좀 어렵지 않을까요? 라고 했을 때 그냥 뭐 하면 다 나와 있잖아 하면 되잖아 이런 느낌으로 이제 해주셔서 저한테는 굉장한 어떤 자신감을 이제 북돋아 주셨고 실제로 세트에서도 저희가 이제 보통 감정 연기를 할 때도 뭐 이렇게 약간 시간을 드리고 감정 잡을 시간을 이제 드리겠습니다라고 조 감독님이나 뭐 PD님이 이렇게 세팅을 하는데 그런 거 하지 마 하면서 그냥 바로 이제 그 본인의 모습이었다가 이제 액션 하면은 바로 이제 모든 그 캐릭터로 변신하는 듯한 느낌의 연기를 많이 보여줘서 이거는 그냥 카메라와 어떤 호흡이나 미술 이런 것들 그 연기 외적인 것들만 잘 이제 제가 컨트롤을 하면은 되겠다라는 생각은 들었었어요. 근데 저기 실질적으로 그 뭐야 자기 저기 성균 씨 앉혀놓고 프리젠테이션을 하잖아요. 그 귀신과 그 상황에 대해서 그 공포 영화 사상 유례가 없는 씬이에요. 그 정말 너무 기괴하면서 무서우면서도 웃긴 샷인데 그 PPT인가 뭐 파워포인트 놓고 평소 회사원이긴 했으니까 그 귀신이 어떻게 붙었는지를 그 프로젝션으로 파워포인트를 하면서 너무 웃기면서도 무섭고 섬찟한 장면이면서 또 오히려 기괴하다 보니까 사실적이라고 해야 될까? 근데 그런 장면조차도 전혀 고민이 없던가. 이거 그냥 하면 되는 뭐 정유미 배우니까 그런 톤으로 거기서 그런 씬을 할 수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보면서 사실은 고민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어려울 수도 있는 건데 어떻게 했었어요? 그때 막 그냥 찍었어요. 저는 좀 그 장면이 너무 웃겼어요. 웃기고 근데 그게 저도 영배우로 해가지고 마지막 엔딩 장면에 그런 장면이 있듯이 나는 감독님이 그 PPT 준비하는 것들이 초반에 많이 나오잖아요. 수진이가 준비도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게 약간 캐릭터로 연결된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근데 감독님이 그때 또 기자간담회 때 그게 아니었다고 또 말씀하셔가지고 약간 의아하긴 했는데 그리고 그때 처음으로 PPT를 막 하는데 유미가 이렇게 산발로 나오는데 그 얼굴이 또 너무 귀여운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묘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 무섭고 묘하면서 기괴하면서 또 웃기기도 하고 그런데 그 전체를 놓고 보면 사실적인데 그런 톤을 이미 오프닝 씬에서부터 명확하게 세팅을 했던 것 같아요. 차곡차곡 에스타블리시 이렇게 구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감독이 되게 섬세하게 그런 것들을 배치했구나, 구축해 나갔다는 생각이 들었고 특히 오프닝 씬을 보면 이미 거기서 피식피식 웃기고 공포스러운 부분들이 그 오프닝 한 씬에서 꽤 몇 번이나 교차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 그 아주 간단한 그 리듬도 난 웃기던데 나만 웃었나? 오빠 하다가 야 이러잖아요. 그때 웃으시는 분들이 뭐 큰 웃음은 아니지만 이미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베란다 쪽으로 가게 되면 또 되게 무섭잖아요. 그러다 또 긴장이 확 풀리면서 강아지가 나오죠. 그리고 긴장이 풀린 것처럼 들어와서 이제 자고 있는 남편을 이렇게 탁 때리든가 그지? 뭐 나를 사실 그러다가 웃기게 그렇게 해서 되는 줄 알았는데 보면 슬리퍼가 딱 있는 샷에서
베란다에 한쪽 꽂혀 있었던 슬리퍼의 나머지 쪽이 이제 성균 씨 발에 탁 걸려 있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재앙이 그 텐션을 주면서 딱 끝나는데 이미 이 첫 번째 오프닝 씬에서 되게 정교하게 영화의 톤 앤 매너가 구축되어 있다라는 느낌을 받았고 그것이 아마 영화의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걸 밀어붙였다는 게 대단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뭐 되게 여러 가지 서스펜스와 긴장감이 크다가도 갑자기 또 뭐 정유미 씨가 그 수면장애 의사한테 이제 약도 던지고 그 윤경호 씨가 해서 나중에 나와서 또 이마를 만지면서 그걸 또 환기시켜 준다거나 이런 되게 정교하게 구축된 부분들이 되게 흥미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많이 의식을 했습니까? 이게 공포 영화지만 이러저런 좀 기이한 유머들도 있고 어떻게든 생활감, 사실적인 그 느낌을 유지하려고 하는 뭐 시나리오 쓸 때부터 그런 게 있었어요? 아니면 이제 좋은 배우들과 잘 찍다 보니 그리 된 건지? 뭐 물론 좋은 배우분들과 잘 찍어서 그런 점들이 향상되고 더 자연스러워졌다는 거는 확실히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럼에도 시나리오 단계에서부터 이게 비록 장르 영화기는 하지만 약간 어떤 유쾌한 레이어 그리고 따뜻한 레이어는 언제나 있었으면 좋겠다. 그 영화 전반 어떤 아우르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던 것 같기는 해요. 그리고 이게 이 영화의 가장 큰 레퍼런스는 그 이성균 배우님이 살짝 말씀하셨듯이 이제 제 자신과 이제 제가 이제 그 당시엔 여자친구였지만 이제는 결혼한 아내였거든요. 그래서 서로가 이제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했을까라고 이제 키득키득거리면서 약간 썼던 시나리오여서 조금 그런 어떤 그런 점들이 조금 더 그 강조가 되지 않았나 혹은 지금 신혼이죠? 예 맞습니다. 1년 됐나? 예 이제 막 1년 됐습니다. 자다가 이렇게 일어나고 그래요?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사실 저도 그 약간 TMI일 수도 있는데 그 수면 무호흡증 같은 걸 앓고 있어서 네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이성균 배우님이 제공해 주시는 이제 가끔씩 제공해 주시는 수면 그 테이프도 붙이고 무조건 붙이고 자고요. 네 그리고 이제 양압기라고 해서 이게 호스로 코로 이렇게 연결해서 이제 공기를 이제 자는 동안 이렇게 불어넣어. 의학적인 프라이버시는 더 이상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그것 때문에 물어본 건 아니에요. 네네. 미안해요. 네 아닙니다. 네. 아니 그 지금 뭐 배우들 얘기를 우리가 자꾸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흔히 뭐 요즘 뭐 속된 표현으로 연기 구멍이 없는 영화, 그러니까 또 그 밑에 층 그 저기 김국희 배우님부터 해서 또 모든 배우분들이 다 정말 어디 하나 또 우리 또 이경진 선배님이 너무 반가운 얼굴이죠. 네 맞습니다. 친정 엄마 역할 그리고 딱 한 시퀀스 나온 게 참 아쉬웠던 우리 그 김금순 배우님 이제 무당. 해공할매 맞습니다. 되게 현대적인 이렇게 쇼트커트에 현대적인 룩으로 딱 등장해서 그 완전 시퀀스와 그 공간과 다른 캐릭터들을 확 압도하고 어떻게 그분은 또 어떻게 캐스팅하신 겁니까? 이제 그 사실 저희 연출팀 인물 담당이 그 오디션 테이프를 보여줬어요. 저희가 이제 오디션을 볼 수 있는 그 환경은 안 됐지만 이제 그분이 다른 이제 프로젝트 연출팀을 하면서 그동안 모아왔던 오디션 영상들을 봤었는데 완전히 무당과 상관없는 전혀 뭐 살벌할 필요가 없는 뭐 그런 어떤 역할이었는데 그 장면에서도조차도 제가 너무 그분의 어떤 아우라에 이렇게 빨려 들어가는 느낌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리고 영험함을 눈빛에서 느꼈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당장 이분을 만나고 싶다라고 이제 전달을 했었고 실제로 이제 첫 미팅 때 약간 그런 비슷한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런 머리와 더 짧은 머리와 약간 모히칸처럼 이게 하고 오셨고 그리고 이제 코트를 입으셨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독립영화 하나를 찍고 계셨는데 여성 대장장 역할로 하셔서 그때 머리를 밀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딱 이렇게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도 많이 찍고 이제 의상분장팀한테 이런 룩을 공유해서 거의 이제 본인 모습 그대로 화면에 이제 담긴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분이 딱 한 시퀀스 등장했다가 이제 퇴장하시긴 하지만 전체 스토리 특히 후반부에 공헌하시는 부분이 크다고 봐요. 그분이 보여준 카리스마와 압도감. 그분이 실제 등장하기 전까지는 그 친정 엄마가 뭐
그 부적을 갖다 주건 뭐 계속 무당 얘기를 해봤자 정유미 씨는 계속 피식피식 콧방귀만 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관객들도 같이 이제 그분이 등장했을 때 그 압도적인 존재감을 느끼고 나니까 정유미 씨가 이제 후반부에 그렇게 이렇게 점점 이렇게 되어가는 그 과정들이 아주 어쨌든 그 후반부에 폭주하시는 그 느낌들이 되게 설득력을 갖게끔 그런 것이 어떻게 영화에서 그 스토리를 전개하는 데 있어서 배우들의 어떤 힘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 후추랑 앤드류는 1인 2역이에요. 네, 맞습니다. 일견 이역이고요. 그 연기 너무 잘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말 이제 프로 이제 강아지 배우였고 이름은 뽀식이라는 이제 포메라니안인데 보통 이제 데뷔 영화를 촬영할 때 금기시되는 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한 가지는 그 아기를 캐스팅하는 것과 이제 강아지 동물을 캐스팅하는 것인데 저희 영화는 이제 공교롭게도 두 개 모두 이제 어겼는데 두 철칙을 어겼었는데 아기든 강아지든 그 어떤 트러블도 주지 않을 정도로 두 배우 모두 굉장한 프로였고요. 강아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추를 연기할 때는 최대 2테이크 만에 모든 걸 오케이를 할 정도로 정말 어떤 캐릭터와 동화된 모습을 많이 보여줬어요. 앤드류 때는 그럼 다른 톤으로 한 거예요? 네, 앤드류 때는 이제 저희 내부적으로는 아직 그 뽀시기 배우님이 캐릭터 이해를 못했나 보다라고 할 정도로 정말 애를 많이 먹었었습니다. 그때는 이제 10테이크 거의 20테이크를 가도 말을 안 들었던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제 어떤 소통 부족과 어떤 연출 부족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제가 데뷔작이 프란타스에게라고 여러 분들이 나왔어요. 거기. 그래서 보면서 또 타이트한 예산과 일정 안에 이렇게 알차게 찍어나가는 영화인데 이 잠이라는 영화가 규모보다는 이제 알찬 내용과 이제 훌륭한 배우들로 가는 영화인데 스케줄도 타이트했을 텐데 저 강아지 배우가 아마 되게 잘했을 것 같다라는 추측만 심지어 1견 2역인데 네, 정말 이제 감사한 배우였고 앞으로 향후 이제 그 강아지가 등장하는 영화를 촬영해야 될 때 뭐 고민도 하지 말고 그 뽀식이라는 강아지를 찾으면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이성기 위원님 그 이제 병원에 이제 수염이 이렇게 길어가지고 이제 병원 생활하고 다시 돌아와서 이제 폭주하는 정유미 씨를 이제 맞닥뜨리게 되고 자 여기 우리끼리 있으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카메라 잠깐 끄고 우리 모두가 궁금해하는 거 있잖아요. 마지막에 클라이막스에서 배우로서 아내를 위해서 혼신의 연기를 한 거예요. 귀신이 들어왔다 나간 것처럼 아니면은 정말 어느 쪽일까? 어떻게 마음속으로 상정하고 연기했어요? 그때 연기할 때 PPT를 딱 듣는데 수진한테 너무 설득이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다 너무 실제 저라면은 진짜 기꺼이 하라는 대로 다 할 것 같은 느낌이 저럴 수 있겠다. 이게 너무 또 딱딱 맞아 떨어지니까. 근데 원래 감독님하고 테이크 갈 때마다 이게 톤 조절을 조금씩 했던 것 같아요. 이쪽으로 조금 더 신경 써가지고 약간 연기하듯이 하는 걸로 갈지 아니면 빙의로 뭐 이거는 지금 꺼주시고요. 이렇게 가야 될지는 좀 정말 귀신이 든 건지. 톤 조절을 했는데 뭐 빙의로 간다면 너무 또 과하게 뭐 이 노인 이걸로 하면 오히려 더 약간 연기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약간 좀 그 어중간하게 톤을 잡은 것도 있고요. 의도적으로. 근데 약간 저의 의도는 그 연기할 때보다 그 부감샷 때 약간 저의 의도를 선택을 한 거였는데 이게 쭉 가다가 유미 씨로 포커싱이 되다 보니까 제가 연기한 게 아웃되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정유미 배우 이제 얼굴이 이 정도 되시고 그죠? 이렇게 내려가죠. 그런 거 있었어요. 이제 제 살인의 추억 찍을 때도 아까 우리 대기실에서도 잠깐 그 얘기했었지만 그 박해일 배우가 이제 새벽에 갑자기 답답한 듯 전화를 해가지고 감독님 도대체 제가 범인이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아니 나도 궁금해하면서 썼어 시나리오를 그러니까 이런 무책임한 대답으로 계속 회피하고 그랬었는데
배우 입장에서 그게 되게 괴로울 수도 있는 거거든. 자기가 뭐 보는 관객들은 뭐 그 오픈된 이제 설정이나 엔딩을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몰라도 직접 연기를 몸으로 해야 되는 배우 입장에서는 어느 한쪽으로 마음을 먹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하도 그러길래 안 돼 보여서 그냥 얘기를 했어요. 촬영 들어가기 직전에 너는 결백하다. 이 무식한 시골 형사들이 너를 그렇게 몰아붙인 거고, 뭐 너는 죄가 없어. 그랬더니 너무 좋아하면서 그쵸? 저는 결백하죠. 이 나쁜 형사들.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제가 거기다 이제 그치만 네가 결백할 그럴수록 관객들은 더 의심할 거야. 그 포지션에 있는 거라고 너는 그냥 그 위치에 놓여졌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을 거다. 그래서 유재석 감독도 뭔가 얘기를 했나요, 성규님한테 그 라스트에 대해서? 저도 사실 이제 이 살인의 추억 속 감독님과 박해일 배우님의 일화가 이제 그 뇌리에 많이 이제 남겨져 있어서 새겨져서 저도 그 배우분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나리오를 썼을 당시에는 뭐 사실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지만 저는 분명히 이제 한 그 노선을 선택해서 시나리오를 쓰고 이제 연출도 했었지만 연출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리딩을 했을 당시에도 제 의견을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왜냐면은 그 영화라는 어떤 매체는 제가 보기에는 개봉한 이후에는 그 관객의 소유이기 때문에 본인들의 어떤 해석이 다 전혀 틀릴 수가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고 각자의 해석이 정당하다 그리고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믿기 때문에 그 해석의 문을 전혀 닫고 싶진 않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그 이제 리딩했을 당시에도 제 의견을 전달했고 이제 대충 그 같은 아이디어를 통일된 아이디어를 가지고 이제 촬영장에서 임하긴 했지만 막상 촬영이 되니까 여러 가지 버전과 여러 가지 이제 어떤 가능성을 다 탐구해 보자 했던 것 같아요. 물론 저희가 스케줄이 촉박한 어떤 그런 영화였지만 이런 부분은 조금 나중에 후회하지 않도록 약간 많은 경우의 수를 갖고 있자라고 했지만 결국에는 제 원래 의도대로 편집을 하고 그 편집된 그 원래 의도와 부합하는 테이크들을 선택하고 그에 맞춰서 편집을 했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런 면 때문에 아까 그 정유미 씨도 그런 얘기 나는 이렇게 그냥 달려가면 되는데 이 성규님 역할이 정말 어려운 역할이다 그런 얘기를 아마 그 맥락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이 부분도. 근데 사실 배우분들이 또 늘 감독 또는 시나리오를 쓴 감독과 많은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또 배우들끼리 또 이런저런 의논도 많이 하고 감독들은 모르는 또 항상 배우들만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 장면 찍어가면서 유재석 감독은 모르고 있는 배우들 이제 부부로서 정유미 배우와 어떤 얘기 나눈 기억이 나세요? 유미라는 그 당시에 별 얘기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코로나 막바지라 저희가 뭐 따로 밥을 뭐 같이 먹고 그럴 시간도 별로 없었고, 근데 막판으로 갈수록 유미가 조금 더 확신과 이런 거를 저한테 더 많이 줬던 것 같아요. 와, 우리 괜찮을까? 이렇게 둘만 나오고 이렇게 둘 호흡으로만 가니까, 그러니까 유미 씨가 좀 더 그 영화에 대한 확신, 뭐 오빠, 우린 뭐 약간 진짜 수진이처럼 둘이라면 뭐 못할 게 없다, 뭐 약간 이런 식으로 막 의지도 제가 많이 했고 많은 화이팅을 줬죠. 그리고 일부러 약간 그때 저희가 세트인데 캐노피가 2개 있었는데 유민 씨가 예민한 연기할 때 일부러 약간 거리감을 두고 따로 좀 있던 것도 있어요. 좀 이렇게 좀 얘기 안 하고 좀 더 몰입하고 있으려고. 그런 그렇죠. 조절들을 섬세하게 해가면서 네네네. 하게 되는군요. 같이 작업했던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 그 방금 얘기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얘기 나왔지만은 정말 뭐 물론 다른 훌륭한 배우들 호식이 예, 맞습니다. 호식이까지 포함해서 많은 훌륭한 배우들이 물론 계시지만은 그 앙상블을 이뤘지만 어쨌든 사실 뭐 양적 질적으로 이 두 배우가 하드캐리하는 처음부터 끝까지 두 주인공에게 이렇게 많이 집중된 영화 요즘 보기 드물기도 한데 거기에다 또
장소는 사실상 하나, 아파트, 병원 조금 나오죠. 심지어 그 아랫집이 한두 시퀀스 나오는데 그것도 아마 같은 세트를 재활용했겠죠? 예, 저희가 이제 예산적인 어떤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모든 이제 씬들을 다 촬영한 다음에 마지막 하루를 이제 그쵸, 네, 그랬을 세 단장을 해서 아래 세 찍은 단장을 것처럼 네, 했었습니다. 그 소품들 교체하고 그죠? 예, 소품들 교체하고 완전히 다른 집인 것처럼 그 네, 미술을 이제 했었습니다. 뭐 실제 한국의 아파트가 그 같은 라인에 모두 똑같잖아요, 집이 모양이. 그러니까 얼마나 스마트하고 효율적인 시나리오예요. 여기 그 김태환 대표도 계시지만 그 제작자 입장에서는 시나리오가 너무 재밌고 좋으면서 동시에 또 너무 효율적인 그 모든 면에서 아파트 하나에서 두 명의 훌륭한 배우들이 강력하게 끌고 나갈 수 있는. 그래서 뭐 요즘 한국 영화 산업이나 상황에 대해서 이제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고 여러 가지 영화보다는 다 뭐 요즘 OTT나 시리즈 쪽에 대한 근데 여전히 이런 그 상대적으로는 작은 규모일지 몰라도 되게 어떤 스토리와 또 배우들의 힘으로 이렇게 95분을 숨막히게 끌고 갈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가장 순수한 영화적 힘 자체로 가는 이런 영화가 나왔다는 게 사실 너무 반갑고요. 특히나 그게 신인 감독의 작품이기 때문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두 배우분들이 만나보자고 했을 때 이제 이제 영화를 정말 찍게 되는구나라는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지는구나라는 느낌이 왔었다고 했는데 그 사실 뭐 저도 오래전에 그걸 겪었지만 이제 신인 감독이 데뷔할 때 여러 가지 허들과 관문들이 있고 특히나 이제 코로나와 여러 가지 방금 얘기 드렸던 이제 인더스트리의 여러 상황 때문에 너무 힘든 이제 상황들이 많이 있었고 특히 신인 감독들이 데뷔하기에 참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와중에 이런 이제 되게 나름 작고 단단한 보석 같은 영화가 나왔다. 저는 그런 느낌을 받거든요. 그래서 오늘 큰 화면으로 처음 이거 보면서 여러 가지 이제 영화가 끝나고 이제 크레딧이 올라갈 때 되게 많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 마지막 영화를 마무리하는 방법도 되게 단호하고 가차없고 딱 그 정유미 씨 얼굴에서 끝나면서 이성균님의 코 고는 소리가 나오더라고. 그 음악이 다시 나올 때까지 그 숨죽인 객석의 그 느낌을 한번 느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음악이 나오기까지는 한 10몇 초가 걸렸던 것 같은데. 네, 아무래도 이제 단호하게 컷을 해버리는 엔딩이기 때문에 그 음악이 곧장 이제 크레딧이 올라가면서 음악이 곧장 나오면 그 여운이 살짝 조금 아쉽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약간 그 엔딩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정도의 텀을 좀 둬야겠다라는 진짜 기술적이고 연출적인 의도였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보니까 어때요? 오늘 보니까 엔딩에 대해서 이제 사실 제작사분들이나 투자사분들과 함께 이제 열렬히 토론을 한 게 있어요. 이런 엔딩도 좋지만 또 이런 건 어떨까, 저런 건 어떨까, 다양한 가능성들을 모색해 봤는데 시나리오의 의도대로 그냥 원래의 어떤 계획대로 이렇게 끝난 게 참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원래의 계획대로 지금 네, 맞습니다. 몇 가지 그 뭐 우리 DVD나 블루레이 같은 거 보면 뭐 그 올터네이티브 엔딩이라거나 뭐 그런 것들 뭐 수록돼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잖아요. 실제 찍기도 했었나요? 그런 엔딩은? 예, 사실 에필로그를 이제 보험 삼아 한번 찍어두자라고 했었었는데 제 개인적인 바람이 있다면은 이제 정말 운 좋게도 블루레이나 이제 그 DVD가 나온다면은 그 장면을 넣지 말고 그 모든 자료를 폐기해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야 역시 단호하다. 멋지다. 맞아요. 감독은 자기 선택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죠? 네, 맞습니다. 네. 만약에 그 에필로그가 이제 약간 해석의 가능성도 많이 이제 제 의도와도 이제 다른 방향이기도 하고 해석의 가능성도 많이 닫아놓는 듯한 느낌을 많이 받아서 저는 없는 게 낫다라고 언제나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성균 배우께서는 뭐 그동안 아까 내가 작품 편수가 뭐
물어봤었는데 본인이 뭐 자세히 세워보진 않는 모양인가 봐요. 그렇지만 최소한 3, 40편 영화, 드라마 제외하고 40편은 안 들은 30편은 넘어가지요. 치면 20 30편? 네. 예, 뭐 작은 역할부터는 그 정도 그렇죠. 될 것 같아요. 네. 그 중에 이제 많은 신인 감독들을 만난 적이 네, 있었겠죠. 네, 네, 네. 그중에. 굳이 뭐 꼭 비교하자는 뜻은 아니지만 유재석 감독에게서는 어떤 느낌을 받으셨나요? 아, 오늘 영화를 보고 그러니까 제가 나오는 영화를 이렇게 몰입감 있게 보는 게 되게 힘든데 약간 어떤 느낌이었냐면 저랑 유민 씨가 나오니까 홍상수 감독님 영화에 히치콕 장르를 좀 입힌 것 같은 예,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아까 감독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되게 우리가 큰 규모의 영화는 아니지만 굉장히 영화다운 영화가 나온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 감독님 다음에 어떤 영화를 찍으실지 되게 궁금한 감독 같아요. 예, 다음 작품이. 뭐 할 거예요, 차기 전에? 사실 이제 제가 잠으로 처음 데뷔를 했고 그 아직 이런 개봉도 하지 않았고 홍보 일정도 다 마치지 않아서 다른 작품에 이제 전적으로 집중할 새는 없었는데 그럼에도 이제 이런저런 아이디어가 있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얘기하고 예, 알겠습니다. 네, 맨날 서론이 너무 길어서 죄송합니다. 그 두 가지 영화 아이디어인데 한 가지는 그 미스터리 범죄물을 의 장르인 영화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고 다른 한 약간 반대로는 제가 이제 관객으로서 좋아하는 장르가 로맨틱 코미디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영화를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라고 이제 생각 중입니다. 이 영화에도 이제 공포의 기운에 짓눌려 있지만 군데군데 로맨틱 코미디 느낌이 많이 있어요. 예, 두 부부의 그 알콩달콩한 모습을 보면은 예, 그 아까 참 그 얘기하려다 지나치고 말았는데 그 깐느 영화제 다녀왔잖아요. 네네. 예, 사실 뭐 성균 씨 하면 그동안 끝까지 간다나 뭐 기생충 깐느 여러 차례 갔었지만 이번에는 그 두 작품이 본인 그 저기 사일런스 네, 그렇죠. 두 작품이 깐느에 초청돼서 이제 즐겁게 갔다 왔을 것 같은데 네. 깐느에서 이 잠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오늘처럼 거기서도 이제 비평가 주관에서 네, 네. 월드 프리미어가 있었죠. 네, 네. 그때 같이 네네네, 그렇죠. 상영 그때 처음 때 같이 있었죠. 봤죠. 네. 네. 영화도 처음 보고 네. 그때가 일단 비평가협회 섹션이 초대받는 게 신인 감독이나 두 번째 상업 영화를 찍은 감독까지만 초청을 받는 건데 그게 뭐 경쟁처럼 뭐 누가 1등하고 2등하는 섹션이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거기 초대받은 것만으로도 그냥 굉장히 주목받을 만한 그 감독들을 소개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근데 그때가 저희가 한 11시쯤에 상영했나요? 뭐 오전에 상영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그게 장르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몰입감 있게 봐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정말 기립도 해주시고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응원을 받는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걸 통해 가지고 처음으로 칸에서 영화를 처음 선보이고 저도 영화를 처음 봤고 정말 좋은 기운으로 이 영화를 시작하는구나 뭐 그런 기운을 받아가지고 너무 기분 좋았습니다. 뭐 물론 영화제를 위해서 영화를 만드는 건 아니지만 이제 영화에 대한 많은 응원이 될 수 있는 건데 좋은 영화제들이 토론토 영화제 그 미드나잇 매드니스라는 섹션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번역해야 되나? 심야의 광기. 네. 미드나잇 그 되게 나름 역사와 전통이 있는 섹션이에요. 네. 그 괴물도 거기 있었어요. 근데 그 나름 되게 뜨거운 섹션이에요. 토론토 영화제 되게 핫한 섹션이고 그 되게 많은 관심을 받는 장르 영화들, 호러, 뭐 크리처, 괴수물, 뭐 판타지 영화들 이런 것들이 이제 장르 영화들로 이제 전문화돼 있는 그 미드나잇 매드니스라는 섹션인데 거기서 이제 상영을 이제 9월에 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네, 맞습니다. 갈 건가요, 두 분은? 저희 뭐 저는 일단 갈 것 같고요. 그 사실 이제 토론토 일정 너무 감사하지만 그 이게 저희 그 개봉 후 2주차 일정과 살짝 겹치는 게 있어서 한 번 더 조율을 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그 간다면은 뭐 약간 짧게 상영만 보고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제 다녀오세요. 저희가 무대에서. 감사합니다. 되게 의미가 있는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두 분의 스케줄을 여쭤보고 싶었던 게 핵심은 아니고 그 되게 의미 있는 섹션에 또 이제 깐느에서 출발한 이 작품의 행로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 한국뿐 아니라 해외의 관객들에게도 되게 의미 있는 궤적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는 거. 토론토의 그 섹션에 또 가게 된 거. 그리고 뭐 시체스 영화제도 초청이 되어 있고.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시체스는 또 스페인에 있는 이제 한국으로 치면 부천 영화제처럼 오랜 역사를 갖고 있는 이제 장르 영화제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훌륭한 장르 영화들이 걷는 가장 이제 어떤 정통 코스 같은 거를 궤적을 밟아가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럴 가치가 있는 작품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해외에서도 계속 좋은 반응과 또 해외 뭐 제가 듣기로는 이제 해외 배급사에 이미 또 이 영화를 수입한 또 주요한 배급사들이 이제 있는데 그래서 해외에서의 개봉 일정도 있으니까 전 세계 관객들을 되게 만나는 작품이 될 것이다. 그래서 또 이 한국적인 아파트라는 상황과 또 밀도 높은 배우들의 연기와 또 거기에 되게 이상한 현실감 있는 형태로 무속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 이것들이 스며드는데 이건 되게 해외 관객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저도 되게 궁금해지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근데 뭐 그런 걸 의식하고 한 건 아니겠지만 네, 전혀 뭐 사실 뭐 누구나 그러겠지만 한국에서 영화를 만드는 그 영화 감독님들은 제 추측컨대 당연히 한국 관객만 바라보고 이제 영화를 제작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의 의견이 너무 궁금하고 기대되고 걱정되고 개봉 후에도 어떤 반응들을 보여주실지 어떻게 보셨을지도 많이 이제 기대 걱정과 궁금증이 있습니다. 종료 10분 전이라고 저기 이렇게 사인이 오고 있는데 저게 한 3분 전이니까 이제 한 6, 7분 남은 것 같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관객분들 혹시 질문하고 싶은 분이 있을 것 같은데 네. 저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이 학업을 하다가 여기 왔다라는 번쩍 손을 드시는 우리 두 분께 질문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영화 되게 잘 봤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영화 보면서 궁금했던 게 하나 있는데 그 미술팀이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혹시 촬영하면서 미술팀 분들이랑 감독님이랑 뭐 싸우셨던 거나 있으셨는지 궁금해가지고. 힘들었으리라고 추측하신 이유는? 영화 보는 중간중간마다 되게 뭔가 제가 미술팀이었다면 이 장면들은 되게 힘들었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이 가끔씩 있었거든요. 싸운 적은 전혀 없고요. 저희 미감님이 이제 워낙 프로페셔널 하시고 그 인성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그럴 일이 전혀 없었고 다만 이제 열심히 머리를 같이 이제 굴리고 협업을 했었는데 맞습니다. 약간 처음에는 이걸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난감해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은 일관된 공간이기도 하고 시각적 다채로움을 이제 미술 감독님이 책임을 한 5할 정도는 이제 지셔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어떻게 이 한 공간에서 꾸준히 한 공간만 보여주는데 이거를 흥미롭게 갖고 갈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다행히 그 이야기가 3장으로 나눠져 있어서 그 각 장마다 이제 수신과 현수의 어떤 관계 극단적으로 바뀌는 시기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 상황에 맞춰서 그리고 덤으로 이제 두 인물의 심리를 대변하는 어떤 미술을 하자라고 이제 결정을 해서 미감님이 너무 훌륭하게 각 장마다 미술을 조금 다변화를 해주셔서 비록 한 집에서 이야기가 이제 이루어지지만 시각적으로는 다채로운 어떤 즐거움을 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미감님한테 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 아니요 안 계신데 이 자료화면을 보신다면 너무 감사합니다 미감님. 예, 미감님이라고 많이 부릅니다. 현장에서 미술 감독님을 압축해서. 그 또 질문하실 분. 네, 저쪽에 여성분 여기 하나 둘 셋 네 번째. 예. 영화 잘 봤습니다. 네. 저 궁금한 게 극 중에서 이제 엄마도 남편이 없고 밑에 집에 이제 사시는 아주머니도 남편이 없는 걸로 나오는데 그거는 그 극 중에 수진한테 의도한 이제 암묵적인 이혼하라는 의미인데 저 그게 궁금했어요. 그 안에 있는 극 중에 이제 어머니들이 다 남편이 없는 역할로 나와서 어떤 의도로 연출하셨나요? 어쩌다 보니 캐릭터 설정을 할 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그 약간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봤던 게 뭐 아랫집 이웃은 약간
0.5세대 위라고 하면은 이제 그 어머님은 이제 한 세대 위인데 오히려 이제 수진이 나이가 젊음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보수적인 결혼관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보통 이제 그 저희 세대에서는 뭐 당연히 이제 결혼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중요한 게 개인의 행복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보다는 이제 수진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 너무 사랑하는 사이고 이 결혼, 이 관계, 내 남편, 우리 가정을 꼭 지켜야 된다라는 약간 어떻게 보면 클래식한 어떤 결혼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오히려 더 보수적이어야 되는 이제 0.5세대 혹은 한 세대 위인 분들이 더 젊은 어떤 그 생각을 갖고 있지 않나라는 어떤 저한테는 재미있는 관계였던 것 같아요. 약간 수진과 대비되는 그 결혼관에 있어서 대비되고 제가 느끼기에 약간 그 수진모가 이거는 그냥 이제 전사 이제 영화에서 전혀 드러나지 않는 이야기지만 수진모의 어떤 결혼 생활 그리고 뭐 남편과의 관계, 뭐 본인의 아버지와의 관계겠죠. 그런 것 때문에 반면교사 삼아서 본인은 이렇게 해야겠다라는 다짐도 조금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아래층 이웃이 이렇게 오지랖 넓게 본인은 결혼해서 이렇게 생각한다라고 할 때 오히려 반작용으로 조금 더 본인의 어떤 신념과 의지가 더 굳건해지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야기적으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뭐 이 영화의 그 긴장감이나 서스펜스가 어떻게 보면 부부가 함께 있음으로써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이제 중간에 이제 안 좋은 사건이 터지고 나서 이 남편이 자기 무슨 고시원도 뭐 45만 원짜리 알아봤다고 이제 근데 계속 같이 있자라고 하는데 이제 정유미 씨 캐릭터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된다. 가지 마라. 또 차에서 자고 있어도 올라오라고 하고 그런 부분과 아마 연결돼 있지 않나 저는 그냥 그렇게 추측을 했었어요. 그 본인이 어렸을 때 엄마와 아버지가 집에 있지 않은 상태를 해서 자랐을 때 어떤 그런 것과 직결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막연한 추측을 해봤었고요. 그 마지막 질문은 이제 제가 직접 우리 이성균님한테 그동안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해왔고 뭐 드라마뿐 아니라 한국 영화에서도 한국 영화의 어떤 2000년대 이후의 역사에 이제 여러 가지 작품들을 쭉 관통해 오면서 작품 하나하나 할 때마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느낌과 이제 남게 되는 마음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이 의미, 이 작품은 나한테 이런 것이었구나, 또는 이 역할은 나한테는 이런 흔적을 남겼구나, 뭐 많은 그런 감상이 있을 텐데 지금 이제 물론 개봉을 아직 앞두고 있으니까 조금 이른 질문이긴 하지만 이 잠이란 작품이 본인한테 어떤 의미인지 그런 생각을 너무 깊게는 안 해봤는데 근데 일단 제가 이 작품 선택할 때 되게 깔끔하고 군더더기 없는 시나리오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또 감독님이 추천도 분명 영향이 있었겠지만 저한테는 약간 유미 씨랑 같이 연기를 쭉 많이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그 홍 감독님 영화를 대중적인 영화가 아니다 보니까 별로 본 적이 없는데 얘네 뭐 이렇게 같이 많이 했다 그래서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약간 저랑 유미랑 약간 뭔가의 방점을 좀 찍은 느낌이 있어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짧게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 연인으로 이렇게 약간 관계 비슷하게 계속 만났는데 한 10년 전부터 한번 어떤 영화가 주어지자면 같이 한번 영화나 드라마를 한번 꼭 같이 하자고 얘기했는데 그 약속에 방점을 찍은 느낌? 그래가지고 그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아요. 배우로서 그런 의미가 참 저도 충분히 공감이 가고요. 마무리하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아까 좀 너무 거창하게 영화 산업에 이런 얘기까지도 했었지만 그런 것들을 다 떠나서 되게 재밌고 유니크한 영화가 나왔다. 그리고 영화적인 영화가 출연했다라는 거 그 자체로 사실 너무 반가운 것 같고 영화의 힘 또 우리가 무슨 아바타 아바타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런 영화들만 우리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이 큰 스크린에서 이 작품을 보면서 저 자신이 이제 화면 속으로 이 긴장감과 또 배우들의 압도적인 연기를 보면서 빨려 들어가게 되는 그 느낌을 봤을 때
진정 우리가 스크린에서 봐야 되는 영화들은 뭘까라는 생각도 다시 해보게 됐고, 그리고 너무 모든 면에서 새롭고요. 영화의 톤 앤 매너나 아이디어들이나 전개되는 방식들도 그렇고, 그래서 저는 분명히 관객들이 이 영화를 반겨줄 것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너무 들고요. 반겨줬으면 좋겠다라는 바람도 있고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 옆에 앉으셨던 관객분들이 이제 끝나고 자막 올라갈 때 너무 재밌다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그죠? 어디 저기 계시나? 네. 아 저기 계시네. 저 두 분. 네, 정말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그 관객 저 두 분의 반응이 아마 모든 전체 관객분들의 반응과 다르지 않으리라 그렇게 믿으면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간략하게 마무리 인사. 아이토랑 같은 주말 시간을 쪼개셔서 이렇게 먼 길 와주시고 저희 영화에 관심을 가져주실 뿐더러 미리 봐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해주신 감독님께도 너무 감사하다고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 개봉하려면은 아직 시간이 한 1주 정도 넘게 남았는데 재밌게 보셨다면은 입소문 많이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주말에 제 영화 먼저 관심 가지셔가지고 이렇게 극장 와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오늘 국내에서 처음으로 관객들하고 만나는 자리인데 저 오랜만에 관객들하고 같이 영화 이렇게 본 것도 오랜만이라 그러니까 저도 좋은 기운을 갖고 가는 것 같고, 여러분들이 먼저 이렇게 관심 가져주신 만큼 영화의 뭐 장점이나 여러 가지가 좋은 게 보이셨다면 이 관심만큼 많은 분들께 좀 홍보해 주시면 저희 영화에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독님. 이 방향으로 이렇게. 저희 감독님 배우들과 함께 다 같이 단체 사진 찍겠습니다.